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재탄생합니다. 이미 재건축이 확정된 2에서 5구역뿐 아니라 1, 6구역도 최대 300% 용적률을 적용해 최대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3월에 이어 9월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올해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 원룸의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13년 8월 49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69만 원으로 10년 새 42.2% 뛰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각종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30 청년 세대에서 아파트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매수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부동산 지식이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투자 혼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쉽게 그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날 시청자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서 매수, 매도, 그리고 투자, 보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런 부동산 선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요즘인데요. 명절에는 아무래도 이 친척들끼리 모여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동산 과연 포트폴리오는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앞으로 시장의 전망, 전략들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부동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느냐, 얼만큼 상승하느냐, 그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시장 상황과 다르게 개발 이익은 바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그 개발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과의 또 연관성도 없진 않겠지만 크게 작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개발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하는 역세권 지역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세권 지역에서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미래 가치까지도 높기 때문에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완성 시점에서도 아마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신속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역세권 중에서도 소액으로 아직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기회의 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역세권 여기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투자처들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방송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21년도에 빌라를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지역에 다세대 주택 구입하신 건가요? 네, 서대문구 북가자동 네. 320-8. 320-8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 여기 어떤 뭐 호재라든가 좀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음.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지금 재건축이 거기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음. 그쪽으로 하려면 거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제가 일단은 저희 집하고도 또 가깝고 그래서 지역을 잘 알아서 그러시군요. 네.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21년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투자 네네.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빌라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빌라 투자 소액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빌라 투자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의 90% 정도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자기가 아는 지역 그리고 추천한 지역, 지인들의 추천 지역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변 지역을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거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 지역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투자 목적이시면 저는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 다른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기 하기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다세대 주택은 예전에는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역세권이고 또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거주 환경 또 거주 환경도 임대를 맞춰야 돼. 거주 환경을 또 따져야 되고 주변의 물량도 따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개발 상황도 따지고 이런 거를 따져보고 빌라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빌라 투자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개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리고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보유하신 주택 바로 주변 지역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확정이 됐고 또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과 우리 지역의 가격 격차가 많아요. 맞죠? 네. 그것처럼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유한 주택은 개발이 안 된다 된다를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빌라들은 재개발을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 구역을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주택들이 67% 그러니까 3분의 1을 얻을 만큼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주변 지역으로 지금 보시면 신축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노후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모아타운 정도는 20년 차 이상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모아타운은 노후도 조건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거나 하지 않고 일반 재개발로 가기에는 지금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시간을 기다려서 그 기간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개발 구역은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재개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시작해도 재개발을 하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은 노후도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다세대 주택에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알파가 없는 진행 중이거나 추진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뭐 길게는 10년, 짧으면 5년 이렇게 진행되는 재개발 물건들로 갈아타게 하는 게 우리 흔히들 말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갈아타기 하기에는 자금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투자는 말 그대로 전세가를 대비해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도심권 쪽으로도 충분히 갈아타기 하면 뭐 한 1억대로도 충분히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없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추진 지역들도 갈아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를 계속 보유하면서 계속 기다려 보는 게 낫겠어요? 갈아타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저는 대표님 지금 이게 매도를 하려고 내놓으면은 네. 이게 지금 빌라가 이게 매도가 잘 될까요? 지금은 아마 거래량들이 빌라 거래량들이 높지가 못할 거예요. 네. 거래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전세가는 어느 정도 지금 조금은 안정화를 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전세가 안정화가 좀 있어야지만 아마 거래량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라도 거래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래량이 빵은 0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예전에 거래량이 30이었으면 지금은 뭐 5,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거지 0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실까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내 집만의 장점을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 뭐 팔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매도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면 거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서 좀 갈아타기 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갈아타기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매수를 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세 차익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여기 집을 거주 목적으로 살라 하는데 네. 지금 시기가 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나 봐요. 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보고 계세요? 네, 경기도 하성시 영천동 네. 포레너스, 네. 예, 또 청계동 네. 사랑으로 가는 부영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사면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화성에 있는 영천동과 청계동에 아파트 네네.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거주 목적을 좀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활 인프라도 좋고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곳들 고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곳이 좋을지 전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동탄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파트 2개를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네. 뭐 이웃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동창역 포레너스 아파트를 갈까? 또 아래쪽에 수혜천 네.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청계숲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가 있고 네네. 두 아파트가 지금 거의 뭐 이웃 아파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완공된 아파트. 연식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말하는 대로 뭐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두 아파트라고 하면 포레너스 아파트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 이유가 네네. 두 아파트가 같은 동탄, 이동탄에 있는 같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두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적인 부분은 두 개가 비슷한 가격대를 이룰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가격대를 이루기 때문에 가격 격차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거주 환경이에요. 거주 환경. 그러면 우리가 투자로 가격이 오르느냐, 두 번째는 거주 환경이 어떻냐, 이 두 가지를 따지잖아요. 네네. 그 거주 환경으로 보면 우리 거주 환경에서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뭐 네네. 동탄 같은 경우는 트램이 생기면 트램역이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고 학원가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고 뭐 상업, 그러니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 또 그리고 녹지 환경, 공원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주 환경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졌을 때 네. 동탄 포레너스가 학교, 중고등학교라든지 또 앞쪽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이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그럼 그러면 대표님이 이 거주 환경이 좀 좋다는 뜻은 뭐냐면 네네. 가격이 비슷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거주하다가도 좀 내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매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주 환경이 좀 좋은 지역은 매도가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학군을 찾는 친구들은 포레너스를 가고 상권 찾는 네. 친구 포레너스를 갈 거고, 이런 조금의 돈, 차이를 그렇게 많지 않지만 둘 다 괜찮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물건들이 하나씩 더 있는, 거주 환경의 장점들이 하나씩 더 있는 이유 때문이라도 매수,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조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매도가 좀 쉽기 때문에 매도가 쉬워서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매수를 하려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시기가 매수가 맞는지, 아니면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탄이 가격이 네. 많이 하락을 했고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조금 오르니까 수도권 지역들도 아파트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동탄 같은 경우는 뭐 GTX가 됐든 또 테크노밸리, 업무단지 테크노밸리가 됐든 그리고 트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거주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대가 일단 예전보다는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좋아지는 환경들이 발생하면 거주 수요들은 계속해서 동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탄으로 들어오는 수요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또. 네네. 이게 뭐 가격이 딱 타이밍을 맞춰갖고 뭐 3개월 뒤, 5개월 뒤, 1년 뒤 이런 타이밍을 딱 맞춰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들어가시면 2년, 3년, 4년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4년 뒤를 생각해 보자고요. 동탄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좋아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몇 달 차이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지금 생각하신 대로 가격대가 맞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예.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네. 바로 옆에 이지도원이 있는데 예. 거기도 한번 보고 있거든. 거기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지도원보다는 저는 포레너스 아파트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지도원보다요? 예. 이지도원이 이제 그 아파트를 지은 구조, 뭐 두 개 다 구조를 보셨어요? 네네. 구조도 다 보셨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지도원보다 포레너스 아파트가 예. 거주하는 동선이나 거주하는 환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네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포레너스가 지금 보신 주변 지역에서는 포레너스가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아니, 동탄에서는 네. 가장 좋은 거는 뭐 동탄역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맞습니다. 좋겠죠, 사실은. 근데 네. 가격적으로 보면 동탄역으로 가까워질수록 가격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위치에서는 포레너스가 그나마 학교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또 테크노밸리가 위쪽으로 생긴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 타이밍 지금도 괜찮고요. 두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쪽, 왜냐하면 향후에 좀 매도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탄 포레너스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예, 네, 예. 제가 부동산- 궁금한,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신정뉴타운 4구역을 프리미엄 2억 6천에 매수를 했고요. 네, 그게 잘 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지금 사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팔리지를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여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장 재개발이 이제 1,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서 1가구 3주택을 감안하고 지금 하나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팔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매수한 신정뉴타운 4구역 적정하게 매수를 잘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그럼 1가구 3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는 1가구 2주택이고요. 네. 이거를 그냥 안 팔리니까 놔두고도 하나를 더 매수하는 게 지금 시점에 맞는 건지. 네. 투자 목적으로 아니면은- 또 한 채를 더 보유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주택이 있으신데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도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그 상황에서 신정뉴타운을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신정뉴타운 4구역을 지금 사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추가로 재개발 사업들이 하는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어서 추가로 예. 재개발 사업 하는 것들을 좀 매수할까 고민도 하고 계신 거고,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 3주택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과연 세금적으로 좀 맞느냐, 이것도 궁금하신 거고. 예. 일단은 신정뉴타운 먼저 볼게요. 예. 신정뉴타운 4구역 예. 지금 매수를 하셨다 했잖아요. 예, 지금 예.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나? 뭐 지금 확정이 됐나?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진행 시공사 속도 선정. 지금 진행 속도가 시공사 선정 정도일 예, 것 예. 같은데 예. 우리 이 지역은 결국은 이제 사셨는데 향후 전망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예, 전망 예. 괜찮아요. 일단은 뭐냐면 신정뉴타운 우리가 산 이유가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냐, 이게 예, 문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신정뉴타운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예.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이미 목동 아델리체라든지 아파트들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4구역이 완성되면 그 가운데서 주변 지역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신정뉴타운의 새 아파트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주변 지역의 목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잖아요, 사실은. 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양천구의 수요들은 신정뉴타운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평대 기준으로 예. 못해도 뭐 16억에서 18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2억 6천에 프리미엄으로 주고 매수한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을 플러스 또 우리가 분담금도 추가 분담금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예. 추가 분담금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하더라도 뭐 이 부분을 제가 뭐 추가 분담이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프리미엄 준 가격 내가 매수가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계산해 보면 결국은 30평대로 받았을 때 이 정도 선은 최소 못해도 갈 것 같아. 그러면 내 이익이 지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선은 갈 것 같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입지적인 거예요, 입지. 우리 예. 신정뉴타운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뉴타운이잖아요. 예. 뉴타운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재개발 구역을 여러 개 모아서 하는 게 뉴타운이에요, 맞죠? 예. 우리 최근에 보니까 모아타운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재개발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따지면 모아타운 하나가 재개발 하나란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뉴타운은 모아타운을 여러 개 모은 거예요, 맞죠? 예. 그만큼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에 이런 뉴타운을 또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없어요. 지금은. 예,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 뉴타운의 입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 4구역까지 다 완성되면 만 예. 세대가 넘거든요. 11,000세대 정도 돼요. 예, 예. 이 정도 되는 지역에 뉴타운 서울 내에 공급된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내에 있다. 그리고 새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네. 완성이 되면은 네. 신정 뉴타운은 이제 2030년 정도에 거의 입주 예정이거든요. 지금 네네. 현재가. 네. 그러면은 목동 아델리체가 대장이 될까요? 신정 4구역이 대장이 될까요? 4구역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4구역이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델리차가 이제 시점에는, 연식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델리차는 이제 대로도 뭐고 지하철역이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예, 예. 4구역과 거의 붙어 있고 밀접한 지역이고 더 새 아파트로서 대규모 더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아, 예, 우열을 예. 가린다라고 하면 큰 차이는 예, 안 날 예.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가 근데 재초안이 걸려 있어서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지역이라 네네. 재초안 부담금이 클까요? 뭐 산정은 제가 많이 볼 때는 산정금액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아, 예, 뭐, 예, 예. 뭐 강남권에도 뭐 높을 거라고 예상한 지역도 그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것까지 감소하더라도 30평대라고 하면 충분히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지금 매도를 안 하고 3주택으로서 투자의 여부잖아요. 예, 예. 지금 뭐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서울에 지금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지역이 있지만 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 3주택보다 취득세가 이제 8%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취득세 2주택까지는 괜찮지만 3주택보다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취득세가 부담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 재개발을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쳐요, 집값이. 예, 예. 4억에 8%면 48, 30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조금 초과되는 금액이 취득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내가 결국은 양도할 때 3천만 원은 양도세에서 우리가 실비용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예. 4억 3천에 내가 재개발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예,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24평 기준으로 서울 시내 24평 기준으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의 차익이 수익이 가격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의 차익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주택수의 부담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방향성을 잡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러면은 지금 뭐 지금- 1주택 원래 주택을 매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뭐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또 2주택이 되는 거고 예, 예. 만약에 안 되더라도 3주택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투자는 분명히 하는 게 맞다. 그 대신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할까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리고 또 내가 3주택이 되면서 금액이 높은 걸 투자하는 것도 또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서울 시내 아직까지 이런 뉴타운은 아니지만 예, 예.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신속 통합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70군데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 지역들이 투자성은 아주 앞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지역들로 좀 선점을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예.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뭐 1대1 대명상담 주제도 마찬가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지역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뭐 예, 좀 예. 긴 얘기들은 1대1 대면상담 통해서 어떤 지역에 예, 예.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어떤 가격대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은지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 시장이 1, 2년 안에 끝난다고 지금 제가 재개발 이렇게 시장이 1, 2년 안에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예, 예. 재개발 시장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 시장은 우리가 서울의 공급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뭐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들을 계속 해야 돼요. 맞죠? 예, 예. 뭐 큰 높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똑같은 높이를 지을 거면 의미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럼 낮은 건물을 헐고 높은 건물을 지어야
분양성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예, 예. 재개발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뭐 신속 통합 개발이라든지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민간 재개발이 아니라. 예, 예.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처음에 모아타운도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100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3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지금 70군데가 지정됐어요. 예, 예. 그러면 30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30군데를 지정하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 예, 예. 이 기준으로 말하는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들어가야 지나면서 된다는 재개발이 뭐 안 된다, 재개발이 없어진다 예.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죠. 예, 예. 재개발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선 공공에 의해서 지어지는 재개발 사업들의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재개발의 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되는 의구심이 드는 얘기들이 있는 것뿐이지 재개발이 뭐 끊기거나 왜냐하면 그 끊기면 공급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예. 의미는 아니고 지금 유행하는 시점에 지금 유행하는 물건들로 흐름을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한번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신정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하시길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정 한번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후회하고 저걸 선택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의 그런 자문을 받거나 조언을 받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번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 또는 내가 지금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기에는 투자를 좀 고민해봐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이 높아서 매수가 힘드신 분들은 특히 뭐 빌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내가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가 보유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에 따라서 아파트가 다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1부터 10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말씀드릴 시간이니까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특히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역세권 지역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상담 신청 접수 받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도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랑 네. 이수 힐스테이트랑 어떤 걸 구매해야지 가격 상승도 있고 전망이 밝은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그래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 비슷한 브랜드를 보고 계신데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와 이수 힐스테이트. 자, 지금 여기 거주 목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실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은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실거주 목적으로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앞선의 시청자분도 이제 동탄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러니까 방배 경찰서가 있는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랑 이거 지하철역 숭실대 입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두 아파트를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두 아파트를 지금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먼저 실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고 뭐 말 그대로 7호선 역세권에 주변 환경도 거주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주변 환경도 높고 그래서 실거주 수요한테 엄청 높은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주변 지역의 뭐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힘이 좋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라든지 가격이 상승하려 올라가는 힘도 엄청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투자성이나 거주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우리 네. 아파트도. 그리고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죠. 네.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가 멀어요. 지하철역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거든요. 네. 단점이지만 나머지 주거 환경은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네. 그러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와. 근데 이수 힐스테이트는 역세권이 아닌데 장점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반포 학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반포 학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반포 여기가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네. 반포 생활권이에요. 맞죠? 네. 반포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하나씩 있고 없고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있고 네. 하나는 반포 생활권, 우리 강남 반포 생활권이라는 반포 학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학군을 더 중점을 두느냐를 그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 측면에서는 반포 학군을 선호하는 게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수 힐스테이트를 가는 게 조금은 더 투자성이나 나중에 환급성,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금은 뭐 수익률이 낮은 게 단점일 거고 주식은 위험성,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는 게 단점일 거고 부동산은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환급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아마 학군에 대한 장점. 우리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강남 학군이 가격대가 높은 이유도 그 학군에 대한 치중이 높잖아요. 네. 특히 동작구나 뭐 서초구나 강남구라든지 이런 지역, 뭐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구열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포 학군이라는 게 아마 지하철 역세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강점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반포 학군이 내가 나중에 매도하거나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환급성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지하철 역세권만 빼면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이수역까지 뭐 거리는 좀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군이라든지 반포 앞으로 뭐 구반포가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생활권까지도 내가 이을 수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고민한다면 이수 힐스테이트를 둘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수 힐스테이트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실거주 목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다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역세권이냐 혹은 학군과 인프라냐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나중에 이 환금성 매도할 수 있는 조금 더 매도 확률이 높은 쪽을 살펴본다면 그래도 이수 힐스테이트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궁금하세요? 제가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당첨이 돼서 갑자기 3주택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매도하려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괜찮은지 또 이거 소형은 또 주택수에 포함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가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당첨 축하드리고요. 여기 지금 그래서 3주택을 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네. 두 주택은 어떤 곳에 어떤 부동산 갖고 계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2개가 당첨이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 해서 3주택이 돼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2채가 당첨되신 거예요? 네. 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지금 실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이걸 이제 뭐 2개가 당첨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주택이 되니까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로서의 또 세금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또 부담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세금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상승하는 가격, 그러니까 상승하는 가격 양도 차익 갖고 세금 내더라도 네. 차익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저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프리미엄이 뭐 30평대 기준으로 5억 정도 네. 뭐 피가 지금 있잖아요. 네. 처음에 뭐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될까 뭐 어떨까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고 뭐 공사도 중간에 말이 많았죠.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1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데 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 5억 정도 붙었고 앞으로도 더 거주를 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강동구 같은 경우는 네. 그라시움이 이제 대장주잖아요. 네. 그라시움이 재건축하면서 그라시움이 대장주인데 네. 아마 포레온이 완성이 되면 포레온이 이제 대장주가 될 거예요. 강동구의 대장 역할.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 아파트가 올라야 다른 아파트가 오르는 아파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표님, 네. 제가 네. 39하고 49가 됐어요. 그러면 15평이랑 아, 18평하고 18평. 18평. 네. 18평하고 22평. 아, 22평? 네, 네. 22평이 되신 거네. 네, 네. 18평 같은 경우도 뭐 투룸이잖아요. 네, 네. 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팔기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30평대가 아니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포레온은 뭐 대형 평수도 있고 펜트하우스도 있고 뭐 30평대도 있고 40평대 뭐 아니면 또 소형 평수도 많고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형 평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입주장이 되면 12,0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급한 사람은 싸게도 팔 거고 싸게도 전세 놓을 거고 하기 때문에 막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입주장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안정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2,000세대가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우리 재개발 뉴타운 아니고는 생길 수가 없죠.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시청자분하고 상담했던 신정 뉴타운도 재개발 여러 개 합해갖고 만든 세대도 11,000세대예요, 그게가. 아, 네. 뉴타운을 만드는데 11,000세대예요. 근데 아파트 하나 재건축했는데 12,000세대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남아있지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물량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밀리는 게 아니라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생겨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동구에서 1등이고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까지 완성되면 더 시너지 효과도 보일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둔촌주공 재건축하는 포레온 같은 아파트는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3주택으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3주택으로. 저는 가져가셔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져가셔도 내가 내는 세금보다 이익금이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만큼 더 많이 오를 거다. 근데 뭐 보유세라든지 이거는 내가 팔기 전에 계속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금들이 내 생활비에서 너무 축이 나서 막 생활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주택 정도는 팔아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보유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매달 힘들다라고 하면 한 채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금이나 자금 여력 등 조금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그 동후암 네. 1구역 쪽에 갭 투자를 할까 하거든요. 네. 한 5억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보고 싶은 거죠. 뭐. 네. 지금 그러니까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후암동 1구역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5억 후반대로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3억 정도 있어요. 3억 정도? 네. 그래서 후암동 지금 뭐 동호암 1, 2, 3구역 이 지역들이 지금 1구역 얘기가 정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매수하셔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이 용산 지역은 이렇게 뭐 후암동에 대한 분석, 뭐 후암동이 고도 제한이 풀려서 남산에 갈려 있는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서구암동은 특별계획구역인데 동호암동은 그 전까지 뭐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사실은. 네. 조금 외면받던 용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산 지역에서도. 근데 네.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막 활기를 띠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호암동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네. 이번 기회에 완화됐을 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움직임들이 좀 빨라질 것 같고 그 움직임들 또 그리고 동호암의 움직임이 뭐 때문에 또 빨라질 것 같고 또한 네. 또 빨라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속도가 다 같이 주민들이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동호암동은 장점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을 하다 보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조그만 필지를 가진 사람이랑 아파트를 똑같이 한 채 받아요. 네. 그러면 큰 필지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속도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 아. 의견 수렴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동의율도 제가 알기로는 1구역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동의율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호암이 좋은 것 같고 또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용산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용산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산구에 네. 가운데 용산민족공원 네. 그리고 오른쪽에 뭐 이태원동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한남뉴타운 네. 아래쪽에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 네. 네. 용산역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네. 서창공원역 주변 지역의 재개발 네. 서울역 주변 서계동 청파동 지역 재개발 네. 후암동 이제 재개발 추진 네. 네. 용산에서 개발 안 하는 지역이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산은요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네. 태풍 온 것처럼 가격이 변동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용산 지역은 가치가 네. 지금 투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용산 지역에서 후암동이 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투자 금액이 적은 지역이에요. 용산치고는.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좀 뭐 가격적으로 동호암 1구역에 들어가더라도 뭐 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재개발이라고 해서 네. 뭐 재개발한다 해서 덥석 이렇게 재개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시기 전에는 뭐 서울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1대1 네. 대명상담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좀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혼자서 고민하시기에는 좀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죠. 자,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1대1 개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만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관심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하려고 보면 그 주변 가서 이렇게 매물 보고 그 가격이 맞는지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집은 가격이 높고 어떤 집은 낮고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들도 모른 채 그냥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와 전환되는 거지만 그 전환될 때의 내 감정평가라든지 권리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산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만약 뭐 무작정 사두고 개발을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면서 좀 또 고민거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고민거리를 초반부터 지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재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재개발에 대한 궁금한 상황들 뭐 재개발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2-2638-3916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